항행 중인 우주선이 맞닥뜨리게 될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분명 운석이나 소행성 등 천체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 작고 어디에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이죠. 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어째서 그런 말을? 그 위험한 것이 도대체 뭐야?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그 정체에 대해 함께 밝혀볼까요? 그럼 시작할게요. 우주조사. 처음에 언급했듯이 SF 속 세계에서 우주선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란 물론 우주 해적은 따로 두고 소행성대나 유성군입니다. 보통 SF 작가나 영화 감독, 게임 제작자들에게 있어서 그것들은 우주 공간의 암석군으로 아르고나우트 아이들이 등장하는 그리스 신화의 쉼플레 가데스처럼 항상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숙련된 기술을 가진 우주선 조종사만이 선을 능숙하게 조종해서 그런 암초 사이를 빠져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훨씬 더 지루하답니다. 소행성대란 행성계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행성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에 불과합니다. 네, 거기에는 우주의 암석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돌과 돌 사이에는 수십 킬로 혹은 수백 킬로에 이르는 텅 빈 우주가 펼쳐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소행성 옆을 그대로 통과할 확률이 소행성에 부딪힐 확률보다 훨씬 큰 것이죠. 사륜구동의 차가 초원을 달리다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단 한 그루밖에 없는 나무에 어이없게 충돌해버리는 것처럼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태양계의 변방으로 다수의 우주 탐사선을 보냈지만 모두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들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지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더 위험한 건 예를 들어 아주 젊은, 말 그대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태양계의 원시 행성의 구름 쪽일지도 모르겠어요. 그곳에서는 작은 돌부터 달까지 크기도 다양한 무수한 미행성들이 무질서하게 예측할 수도 없는 궤도를 움직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갈 수 있는 것은 훨씬 미래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협에 이미 모두가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 비행사부터 유명한 뉴호라이즌즈의 탐사선을 설계하고 있는 엔지니어에 이르기까지, 게다가 일반 사람들도 말이죠. 예를 들어 깜빡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잊은 채 아주 오랜 시간 해변에서 누워있는 사람들도 그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방사선에 대한 이야기예요. 해변의 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게요. 여러분, 혹시 햇볕에 타서 화상을 입으신 적 있으신가요? 왜 화상을 입는 건지 알고 계세요? 아주 대략적으로 말하면 유해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의 세포가 파괴되면 면역계가 반응해서 염증이 일어나 화상을 입는 겁니다. 더 나아가 입자는 세포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세포 내 DNA를 파괴할 수도 있고, 그러면 세포는 악성으로 다시 태어나 제어 불가능한 세포 분열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서 종양이 생깁니다. 악성 흑색종이 그 알기 쉬운 예인데요. 방사선이 일으키는 암은 바로 이렇게 발병합니다. 방사선의 작용은 생물 이외의 것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물이 탈색되는 것, 즉 태양이 내리쬐어 변색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현상도 선탠으로 인한 화상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방사선이 있고 어떤 종류의 것은 다른 종류의 방사선보다 더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통상 방사선이라고 부르고 있고 과학용어로는 전리 방사선이라 불리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원자에 꽂히는 것입니다. 전리 방사선은 원자에서 전자를 쳐서 밀어내고 양이온을 발생시킵니다. 혹은 그 입자가 원자에 잡혀 음이온이 생깁니다. 그리고 발생한 이온이 이번에는 같은 방식으로 근처의 원자에 꽂히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방사선은 극도로 위험합니다. 방사선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알파선은 한 장의 종이로도 막을 수 있지만 감마선은 콘크리트로도 거의 막아낼 수 없을지도 모른답니다. 어쨌든 어떤 방사선이든 방어를 소홀히 하면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 위험성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한 예로 설명해 볼까요? 누군가가 탄환을 손에 들고 다른 사람에게 던진다면 아마 멍이 드는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무게도 똑같은 탄환을 권총에 넣고 사람을 향해 쏘면 그 결과는 훨씬 심각해지죠. 같은 탄환으로 똑같이 사람을 향해 쏘는데 무엇이 다른 걸까요? 그렇습니다. 탄환의 속도, 즉 방출된 시점에서 받은 에너지가 다른 것입니다. 탄약의 폭발로 발생하는 가스는 인간의 근육의 신축보다 큰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우주 방사선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우주 방사선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빠른 것일수록 더 파괴적입니다. 그럼 지금 단지 우주가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가에 대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빠른 속도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주 탐사선이 지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가능성이긴 하지만 먼 항성을 향할 때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가속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즉, 더욱 가속하면서 하전 입자를 향해 날아가 그 속도 그대로 입자와 충돌하는 것입니다. 방사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려면 우주에는 주로 두 개의 방사선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양을 비롯한 항성입니다. 항성은 모두 진정한 핵융합로이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방사선을 내뿜고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 태양광의 입자를 비켜가게 하는 자기장과 그리고 대기입니다. 자기장이나 대기가 없는 천체는 태양풍에 대해 전혀 무방비 상태인 것이죠. 태양풍의 문제는 자유 입자만이 아닙니다. 자기장이 있는 행성은 이러한 입자의 일부를 흡수합니다. 흡수된 입자는 행성을 회전하면서 이른바 벤 앨런대라는 방사선 벨트가 형성됩니다. 지구의 경우 이 방사선 벨트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아폴로가 달로 비행했을 당시에는 방사선이 그다지 강하지 않은 지역을 통과하는 안전한 경로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한편 목성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위성에서는 방어수단이 없는 인간은 순식간에 죽음에 이르는 양의 방사선을 맞게 될 겁니다. 가장 간단한 건 달 위에 기지를 세운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파괴적인 방사선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지를 개방형으로 짓지 않고 레골리스로 두껍게 덮거나 바위산을 파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큰 소행성상에서도 비슷한 수단을 취할 수 있을 거예요. 우주선의 경우에는 레골리스 안에 묻어둘 수 없기에 더욱 곤란합니다. 또한 무인이어도 기체나 기기 자체도 방사선의 작용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능이 저하됩니다. 그때 선체가 크면 클수록 방어에도 큰 것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과제는 두 번째 방사선원으로부터의 방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초신성, 퀘이사, 활동은하액 등 우주의 먼 곳에 있는 천체인데요. 이 천체들이 내는 방사선은 우주 공간을 채울 정도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향해 찾아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지구가 태양풍을 피하는 것과 같이 태양이 비껴가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태양계 밖에서 은하의 방사선은 실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특히 항성 간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항행하는 것을 상정하는 것 같은 경우입니다. 앞서 빠르기 이야기를 했던 것 기억하시죠? 실제 이 비행은 뭔가 노르망디 상륙작전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기관총 총격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그 사이를 뚫고 나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그것이 몇 년간이나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참고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법은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소극 방어, 패시브 디펜스의 수법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는 우주 정거장이나 행성 간 탐사선을 위험한 입자를 막거나 튕겨내는 전용 물질로 덮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반 폴리에틸렌 소재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는 항성간 우주를 항행하는 대형 고속선에는 그것만으로는 전혀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한 우주선에는 새로운 방어수단, 즉 적극 방어인 액티브 디펜스가 필요할 것입니다. 포인트는 우주선 주위에 어떤 형태의 장소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이는 행성이나 항성의 자기장이 입자의 진행 방향을 바꾸도록 입자의 진로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소의 형성에는 예를 들어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적극적 방어가 만능은 아니겠죠. 적극 방어로 진행 방향이 바뀌는 것은 하전 입자뿐으로 중성 입자는 문제없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극 방어도 잊어서는 안 되겠는데요. 그 소재는 개량된 것으로 납과 같이 무겁지 않은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소 원자를 포함한 나노 튜브 같은 신소재를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전 세계의 연구자와 기술자들이 그러한 소재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은 지금도 미래에도 우주선에 있어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마 심우주의 최대 위험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 인류가 방사선 대책에 활발히 임하고 있는 이상 다가올 인류의 우주 원정을 방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에서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싫어요를 눌러주신 분들께도 역시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관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